알면 당신도 법테랑.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 없이 사는데 도 같은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언제나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윤희입니다. 네, 전 국민의 기 살리는 법에 올인한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다들 이름으로 삼행시 하신 거네요? 너무 준비 안 해오신 거 아니에요? 미리 좀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래도 네? 김현웅 아나운서님도 하나 네.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준비를 안 했는데. 네. 예. 그럼 제가 먼저 하나 해볼 네. 테니까 그 사이에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제 이름으로? 네, 네.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기대되네요. 네. 부정적인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주시죠. 김 빠진 맥주가 아닙니다. 현, 현명한 법 전문 아나운서예요. 하지만 가끔 욱하는 게 흠입니다. 어떠신가요? 마무리가. 별로예요? 그럼 네. 직접 한번 해보시면 안 네. 돼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현욱입니다. 현. 현재 김현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죠. 하지만요, 저는 좀 다릅니다. 왜냐고요? 웃기는 아나운서니까요. 좋은데? 진짜 너무 잘하신다. 웃기는 네. 딱 좋네요. 원래 네. 삼행시는 약간 틀어줘야 그 그러니까. 맛이 있어요. 큰 기대 안 했는데 네. 그래도 방송국 주변에 괜찮았어요? 오래 머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삼행시 머물렀다는 게 이게 뭐야, 고인물이라는 거야 뭐야?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다 좋은 뜻이에요. 아니, 그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한 번 더 해봐요. 저는 네. 삼행시 너무 식상하니까 네. 제 이름을 끼워 맞춰서 그냥 네. 끼워 맞춰서 한번 노래를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번 부르고 와. 싶네요. 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노래를 한다? 네. 오. 신.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 걸 유. 유리창문 사이로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기. 나 진할 줄 알았죠. 기. 찐이야 진짜 유진이야. 아니다, 준비한 것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찐찐찐 할 줄 알고 내가 일부러 기 했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안 나.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하는 여자예요. 너무 정말, 기빨립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즉흥적으로 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해볼까? 네. 카메라 감독님들 당황하시고. 네. 원고는 안 보고 내 이름으로 뭘 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본 얘기하기 전에 입을 좀 풀어봤습니다. 네. 이 푸는데도 좀 이게 이유가 있어요. 법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프로와 함께 하시면 법이 절대로 무겁지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무거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법에 대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 자,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테랑이 뽑은 주제 뭡니까?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찾아서 이 소방 화재 예방법인데요. 네네네. 그 첫 번째로 살펴볼 법안은 작년 12월 3일에 통과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방법. 특히 이제 화재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뭐 조심한다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어떤 실수, 방심으로도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화재 사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한 번 생기면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게 문제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산불이 나면은 그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그 화재 현장에 살고 있던 그 네. 산속에 있던 모든 생명들까지 다 위험에 처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호주 산불 같은 거 보니까 이 뭐 계속 타오르고 끝나질 않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봤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초에 네. 뭐 강원도 쪽에서 산불 나고 그랬는데 그 보니까 우리나라 작년에 네. 크고 작은 화재가 총 38,659건이나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요. 야. 그래서 364명이 사망했고 1,915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피해도 5,903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나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화재 네. 안전도가 좀 높은 그런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니까 예. 근데 이제 이 화재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소방대원들, 소방관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도 이 소방서에 가서 촬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이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미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예,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본인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훌륭한 소방대원 119 구급대원분들이죠. 네. 이분들이 폭행을 당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방대원들이 맞는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아, 네, 저는 2019년인가 네. 그 구급활동 중에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시고 뇌출혈로 숨진 소방경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뭐 순직이다 아니다 이런 거 갖고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2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를 보니까요. 네. 매년 200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 591건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사후처벌 규정만으로는 이 관련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벌 규정이 있긴 있는 겁니까? 네, 현행법상 네. 출동한 119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이렇게 가볍게 처벌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예전에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S본부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보면은 내용 중에 한 소방대원이 취객에게 맞아서 뇌사에 빠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어요, 내용이. 선생님, 정신 좀 차리시고요. 술 얼마나 드신 거예요? 아유 귀찮아. 야, 저리 가 저리 가. 지금 날이 추우니까 일단 일어나세요. 예? 아이씨 니가 뭔데 이래라. 아이 선생님. 왜 이러세요? 이게 과장이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해를 가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또 가족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데 이 법안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됩니까? 네, 그래서 소방기본법 제27조의 2에서 이 소방대원이 소방활동을 하거나 생명안전활동을 할 때 이런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소방대원이 직접 경고를 하거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이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현행범의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체포할 수도 있고 그 행위를 제지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 아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한 거죠. 그러네요. 예, 우리가 이제 경찰이 공무를 할 때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듣거든요.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소방대원도 비슷하게 이런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경찰을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이런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소방대원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네. 제지를 한다거나 하면 네가 경찰이야? 그렇죠. 이렇게 나올까 봐 네.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아예 이렇게 제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소방대원이 적극적으로 어떤 방어라든지 아니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그거를 제지할 수 있는 구급활동에 대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맞고 심각해지면 이제 그때야 경찰이 개입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거는 미리 예방을 못하고 그쵸. 후속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구급대원이 주치자 폭행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강화도 필요한데 네. 이분들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인식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뭐 예전 우리 속담 중에 야, 죽어가는 사람 살렸더니 보따리 내놓는다. 아, 맞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좀 더 소중하게 이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문화가, 성숙된 문화가 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찾을 이 다음 법안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는요, 역시 초대 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법태랑이 뽑은 오늘의 두 번째 법안,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화재는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불쏘시개로 지어지는 위험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폭발적인 연소 확대를 보이는 이런 가연성 건축자재 이제는 퇴출시켜야 된다. 암이나 이런 질병이 네네. 직업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인정을 미리 해주는 하나의 법을 두 개로 나눠서 세부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정비했다. 국회 1호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 그래서 당선 때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고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죠? 그러네요. 예, 빛이 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들으셔서 들으면은 뭐 지겨우시죠? 아유, 그렇진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예, 잘생긴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누가 방송인이고 누가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방송인이세요. 자, 요즘 너무나 바쁘셔서 잠자는 것조차도 반납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십니까? 반납까지는 하진 네. 않았지만요. 극단적으로 줄어들긴 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장이라는 큰 보직을 맡았는데 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런 저의 숙제를 네네. 이제 당에서도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네네네. 일들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소방공무원 하실 때보다는 좀 덜 고단하시지 않나요? 소방공무원을 할 때는 이제 밤새 정말 밤새 출동을 하면서 열심히 근무를 예. 하면 다음날 아침에 퇴근은 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퇴근이 퇴근 딱히 시간이 없더라고요. 있는 게 아닙니다. 예, 24시간 7일 동안 매주 매달 예,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작년에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당선되시고 나서 SNS에다가 상임위하고 본회의 100% 출석하겠다 이런 네, 다짐 네, 같은 네, 걸 네. 올리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네. 또 지난 7월 네. 지역구에서 또 예. 지역 주민들에게 이 예. 현안을 듣고 하다가 네. 한 분이 확진자가 아이고. 오셔서 국회 1호 자가격리에 당첨이 되면서 또 본회의와 상임위를 한 번씩 이렇게 자가격리로 인해서 나가지 못한 경우가 그것도 또 1호 하신 뭐든지 다 거예요? 이루시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시니까 저희는 1호가 될 수는 없어라는 프로가 아닙니다. 저희가 법태랑이라는 건데 또 뭐 처음으로 뭐 하신 거 없으세요? 처음으로요. 네. 처음으로 안병 여자랑 결혼하셨잖아요. 예, 안병내제는 한 분이어서 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뭐 김정희 선수는 진짜 그 잠실에 있는 뭐 L사에 네. 550m인가요? 예. 예, 요 높이를 그 올라가셨잖아요. 엄청 유명해졌는데 그 아내에게 또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정치인이라고 자인하십니까? 김정희 선수에게 나름 예, 운율을 좀 맞춰봤습니다. 마음껏 자인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율 맞추려고 힘들었나요? 작년 9월인가요? 네. 그 교통사고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아이고. 피해자를 구했다는 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 소방관 시절에야 뭐 응급처치 당연히 가방 들고 다녀도 이게 당연한 건데 예. 의원 되시고도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는 건가요? 우선 제가 이동을 하는 차량에는 네네. 그런 응급처치나 인명구조 장비가 필요있지 있어요? 않으면 제가 마음이 불안해서 일단 언제 어디로 이동을 하더라도 눈앞에 사고나 예. 화재나 이런 다친 사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소방관으로서 배운 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이 또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소방관 DNA라고 예. 하거든요. 일종의 사명감이라고 할 수 예. 있는데 제가 맨몸으로 뛰어가는 것보다 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러네요. 최소한의 장비는 갖추고 예. 있어야겠다. 예. 제 평생의 사명감으로 가지고 다녀야 할 물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켓 딱 벗으면 여기 S자 그려져 있는 건 아니죠? 그 반팔티 같은 거 소방관들이 119 새겨진 티셔츠를 맞춰서 있잖아요. 입고 하는데요. 예. 그것도 지금도 자주 입고 다니긴 합니다. 진짜로 티 안에다가 입으시는구나. 그렇죠. 뭐 일부러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셔츠 안에다가도 많이 입으시고. 있으니까. 자, 이제 말씀 들어보면 천상 소방관이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예. 하기에는 먼저 저는 영입 인재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그렇죠, 받은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 고민이 많았죠. 그렇죠. 정치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예, 네. 10년 동안 현장에만 있었고 또 평생 현장에만 있고 싶은 네네. 이 열혈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저 혼자만의 선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소방관이 영웅처럼 비춰지고 막 사람들 많이 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네네. 10번 출동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9번은 구하지 못하고 근데 그 이 원인들을 보면 소방관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건물들이 위험하게 너무 위험해서. 위험하게 지어진 건물이 예. 불에 휩싸이는데 예. 그런 환경과 이런 법적 이런 한계 속에서 소방관들이 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전문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안전하게 바뀌어야 된다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정치권에 한 명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은 네. 아주 오래됐거든요. 예. 이 6만 명에 달하는 이 모든 소방관들이 60년의 그 역사 속에 걸친 간절한 염원을 저에게 주어진 숙제로 삼아서 또다시 네.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예. 했습니다. 국회 생활이 한 10개월 되셨잖아요. 네. 생각했던 정치 그런 영역, 활동, 생각하신 대로 잘 되고 있나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저에겐 낯설었으니까 네. 또 약간의 오해를 섞어서 저쪽은 좀 무섭고 나쁜 시연으로 네. 본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모르는 세계네요. 그랬는데 또 있어 보니까 여기서도 합리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여야 간의 이 소통도 하려는 노력도 있고 어차피 저는 기대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 생활 기대하고 온 게 아니라 각오를 하고 왔으니까요. 예. 그냥 각오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법태랑 주제에 이보다 참 더 잘 어울릴 분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 줄 수가 없죠. 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찾아서 그 첫 번째 법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차트로 준비했습니다. 자, 제목은 오영환 의원의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찾아서고요. 네. 그 첫 번째 법안은 대형 화재 참사를 막아라 생명 존중 안전 일터법입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건축법 개정안이잖아요. 네, 그죠? 그 2월 말에 통과가 됐고 예, 예. 의원님의 그 1호 법안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적으로 하고 네네네. 그 외에 화재 예방과 소방 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 네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까지 3개 법안 세트인데 예. 건축법 개정안이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네네네. 제가 당선되고 이천 한익스프레스 냉동 물류 창고에서 맞아.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 이 38분의 이런 안타까운 희생자가 예. 발생을 했는데 예. 동일한 이천 지역에서 2008년에도 맞아요. 예, 아주 비슷한 환경의 냉동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때 40명이 사망했어요. 그렇죠. 40분이 이렇게 예. 희생되셨는데 이런 화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너무도 많이 반복되어 왔어요. 이 폭발적인 연소 확대를 보이는 이런 가연석 건축자재 이제는 퇴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레탄 폼과 그리고 이 샌드위치 샌드. 판넬.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스티로폼 넣어가지고 딱 붙인 거 있잖아요. 인명 피해가 네. 많이 발생했다면 꼭 네. 샌드위치 패널, 우레탄 맞아, 폼 이게 맞아. 뉴스에 나옵니다. 예. 그것들을 퇴출시키자 하는 법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이 좀 중부련 성능, 사람이 최소한 대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자재가 사용돼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고 네. 이번에 어렵게 통과가 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너무 이제 1호 법안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천 물류창고 화재 당시에 인명피해도 컸고 특히 이제 거기에 일호지 노동자들이 희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거기에 투입되는 그 소방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현장에 출동을 예, 하면 예. 이 화염이 일반적인 건축 자재들과 예. 중부련 성능이 있는 것과 네네네네. 그렇게 폭발적인 연소 확대를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일 정도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열기와 이 속도가 다르거든요. 네네네네. 두렵죠. 아니 이거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도 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환경. 이 샌드위치 패널은 예. 이 겉에는 철판인데 안에 있는 재료가 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뿌린다고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밖에서 막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샌드위치 판넬이 설치된 공간에서 화재 진압을 하다가 네. 갑자기 무너지거나 이러면서 소방관들이 부상을 입고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게 우레탄이라든지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그런 건축 자재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책이 없었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첫 번째 대책으로 네네. 항상 네. 이 나왔지만 예, 예. 그런 위험한 건축자재들이 싸거든요.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사전에 그런 안전성 검사를 좀 철저하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이제 지금까지는 샌드위치 패널을 화재 성능 시험을 할 때 겉에다가 불을 살짝 붙여본다 뭐 이런 시험이었거든요. 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가 결코 밝힐 수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이 실제로 불에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직접 불에 태워보는 실험까지 하도록 이렇게 정부와 하위 법령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건축 현장에 쓸 때 미리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을 써라. 그렇죠. 원래도 네. 기준은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화재 안전성을 담보를 하지 못했기 예, 때문에 좀 더 강화된. 그렇죠. 아. 확고하게 강화된.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찾아서 오용환 의원의 소방 화재 예방법 두 번째 법안 살펴보죠. 네, 두 번째 법안 네. 보겠습니다. 암에 걸렸어도 공무상 재해 공상추정법입니다. 네. 그 법안 정식 명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 이름은 좀 어려워요. 그죠? 이게 보니까 공무상 질병에 대한 내용인 거죠. 소방 공무원들의. 그렇죠. 이제 예.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화재 현장이나 예. 출동을 하면은 열기와 화염과 예. 유독가스, 노면 이 속으로 진입을 하는 직업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유독물질에 많이 노출되고 피부로 호흡기로 어쩔 수 없이 흡입을 네. 많이 하는 경우가 누적이 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암이나 이 희귀 질환에 걸렸을 때 지금까지는 직접 그 내 직업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됐던 아주 참 불합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국제적으로 봐도 예. 이 2010년에 이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소방관이 일반인에 비해 암에 걸릴 확률이 확률이 높아요. 높다는 아마 그 것을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성분들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혈액암의 경우에도 일반인보다 20% 이상 발생률이 높다는 걸 이렇게 인정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50개 주 중에 이 43개 네네. 주가 소방관들이 이런 암이나 이런 좀 심뇌혈관 질병. 질환이나 이런 네. 거에 걸렸을 때 네네. 이것이 그냥 소방관 직업 때문에 걸렸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좀 추정을 해주는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는 네네네. 예,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켜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도 발표되고 해서 네네. 이거 원래는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희귀 질환 등에서 보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암까지 확대해서 이것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지금 암이나 이런 거 혈액암에 걸렸을 경우에 이것을 내 직업과 연관이 있다는 거를 그 환자,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죠. 소방공무원과 네. 또 그분이 인정을 못 예. 받고 돌아가시면 소송 중에 유가족이 유가족이. 아니 내가 어느 현장에 출동을 해서 열심히 네네. 인명 구조를 위해 노력을 했는데 네네. 여기서 유독물질에 얼만큼 노출됐는지를 내가 그걸 계산해서 입증해서 이것 때문에 병에 걸렸습니다.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입증 책임을 국가가 인사혁신처에서 증명을 해주게끔 이 공상이 이런 암이나 이런 질병이 네네. 직업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인정을 미리 해주는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그 소방관 분들과 촬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장비를 다 메고 예. 그 훈련하는 것도 제가 해보고 했는데 음.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무겁죠. 그 장비들을 다 착용하면 이게 20몇 킬로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22kg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예, 희생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저는 예전에 정말 어이없었던 게 네. 뭐 예를 들면 장비를 내 개인 돈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그런 막고 경우 있는 있었어요. 차를 그걸 밀고 갔을 때 그 피해 보상도 해줘야 돼. 이게 말이 안 돼서 좀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소방관이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좀 변화가 있습니까, 의원님? 이제 작년 4월 1일부로 이제 국가직으로 아, 신분이, 작년입니까? 예, 신분이 예. 드디어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장비 같은 부분은 사비로 장갑 구매 이런 것들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장비 부분은 사전적으로 좀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소방공무원의 이런 인건비 네. 지금 한창 정부에서 그 충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충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에? 그럼 누가 그거를 뭐 그럼 그래- 17번 걷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아. 국가직 전환 이후에 사실 예산 문제는 여전히 시도에 있기 때문에 신분만 국가직으로 간신히 전환이 됐거든요. 어렵게 큰 한 발자국은 뗐지만 여전히 시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런 소방 예산을
이제 국가 책임성을 갖고해서 국가 이런 소방 특별 회계를 설치하든 이런 방법을 또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조직의 문제도 네. 한 지역에서 난 불을 그 지역에서만 못 끄거든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합심을 해야죠. 예, 산불이 나면은 네. 전국에서 소방차들이 몰려가고 그럼요.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뭐 네. 대구든 서울이든 전국에서 구급차들이 지원을 예, 가고 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소방 이런 재난 안전 분야는 국가 사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직접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라든지 네네네. 그런 일사불란한 지휘 문제라든지 국가직 전환 이후에 또 다른 숙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강북구 소방서 촬영할 때도 그분들이 서울에 있는 또 소방관과 지방에 있는 소방관의 또 이 대우가 또 굉장히 다르다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네. 문제 때문에 네. 소방관의 수가 다르고 소방차의 네. 수가 다르고 네, 맞아요. 막 이러다 보면은 그 열악한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안전에 있어서도 불평등한 거거든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휘구로 전환한 거기 때문에 예.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국민 안전권 보장이 와 이리 어렵노? 화재 예방 3법입니다. 예. 3법이라는 건 이 세 법안이 전체적으로 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그렇죠. 거겠죠? 예. 네, 제가 3법을 좀 살펴보니까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두 건의 제정안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었습니다. 네. 역시 차트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하고 법명은 변호사가 처리하고 이렇게 네. 구분이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역할이. 예. 네, 화재 예방 3법. 이거 어떻게 출발한 법안이세요? 아까 와일이 어렵노 하셨는데 예. 굉장히 국민분들께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그러니까 수도 좀 있습니다. 어려워요. 예.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소방법이 그 전까지는 소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이제는 이 소방에 관한 것도 좀 전문성을 좀 살려야 된다. 세분화하자. 예, 그래서 그때 법안이 이제 4법안으로 분법이 됐는데 예. 그 이후로 벌써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화재 예방 그리고 소방 시설 설치 이런 네. 관련된 법률이 네. 30몇 번에 걸쳐서 수없이 땜질식으로 갖다 붙이고 끼워 넣고 막 하면서 법이 완전 누더기가 됐습니다. 아. 너무도 복잡하고 누구도 이것을 법 집행에 있어서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되는지 참 너무도 혼란을 많이 초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불이 나면은 끌어갔던 이런 소방안전 정책에서 화재가 발생 전에 예방하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시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좀 더 강화하고 소방 설치 및 그 안전 관리에 관한 것은 좀 더 전문적인 기술 수준이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을 분리하는 그래서 화재 예방법, 소방 시설법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의 법을 두 개로 나눠서 더욱더 네. 그 안에 세부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예방 정책을 만들려면 네네. 불이 왜 났는지 알아야 되지 네네네. 않습니까? 이 화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기존에 화재 조사에 관한 법이 없었어요. 소방 기본법의 일부 조항 아주 간략한 네네. 내용밖에 없어서 예. 조사를 제대로 하자. 예. 그래서 그걸 토대로 예방 정책을 네. 올바르게 미리 만들자. 예방하자. 네. 예. 그리고 그 예방 정책과 동시에 이 건축물들에 들어가는 소방 시설들을 좀 더 국민의 안전 직접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게 잘 만들자. 이런 이해가 꼭 되네요. 필요한 세 가지 예. 법안이었습니다. 좀 불이 쉽게 나기 설명이 전에는 됐나요?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불이 났을 때는 왜 그랬는지 그렇죠. 조사를 하고 후속 조치를 해서 맞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그런 반복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맞습니다. 이해가 이제 이렇게 딱 되네. 네. 예. 정말 쉽게 설명해 예. 주셨어요. 아유, 어려워. 그리고 이제 화재 예방 네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그다음에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중에 그 국가 화재 안전 기준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기존에는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곳이 없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것이 그 소방 시설 기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나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수준이 변경이 되거나 좀 네. 하면은 즉각 화재 안전 기준도 변경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때마다 이제 무슨 위원회고 뭐 그 모집을 해서 뭐 바꿔야 되고 절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과 이런 것들과 연동돼서 이런 화재 안전 기준 센터에서 즉각 바꿀 수 있게끔 네네. 기존에 없던 그 조항을 만든 겁니다. 네, 아유 뭐 그냥 막연하게 화재는 안 나도록 예방해야지. 예, 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옛날에는 화재 표도 많이 지었잖아요. 예, 그렇게만 알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런 법들이 있다라는 거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크고 작은 화재라든지 뭐 대형 참사 이런 것도 사전 예방만이 답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네. 알겠는데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소방관들에 대한 복지 또한 그럼요. 잘 이루어져야지 네. 국민의 안전과 네. 그리고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이거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하면서 뿌듯하고 보람이 있어야죠. 얼마 전 3월 4일이 홍제동 이 화재 참사 20주기였거든요. 아, 그래요? 3월 4일 날 홍제동에서 주택 화재 현장에서 6분의 소방관들이 주택이 붕괴되면서 희생이 되셨는데 그때서야 이제 뉴스에 대서특필되며 이 국민들이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소방은 어쩌면 발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방이 발전하면 거기엔 동료들의 피가 묻어 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저도 국회로 나온 만큼 네네.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기 전에 말씀 주신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처우라든지 또 근무 환경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게 이런 사전적인 노력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뭐 오늘 말씀을 조목조목 또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특수직,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통 이제 국회 입성할 때 사실 예. 비례대표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예. 지역구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 역할들을 계속 더 감당하고 싶다 이제 이런 어떤 목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소방관 출신 의원으로서 앞으로는. 우선 저를 뽑아주신 의정부시 갑 지역 네, 주민분들께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예,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만큼 네. 특수 직종에서 온 만큼 예. 비례대표 이게 지금까지는 당연한 그렇죠. 그런 시야였다면 이쪽에 무슨 뭐 오늘날의 예. 이런 그 국민들의 의식 네. 수준이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해주고 우리 지역을 위해줄 그런 국회의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국가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국민들을 위한 이런 전문적인 법들을 다뤄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이제는 알고 계신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는 소방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제 그 애칭이 예. 희망 119입니다. 아. 이제는 국민분들이 네. 희망을 갖고 그냥 네.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좀 웃으며 살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그 희망을 또 지켜드리는 일을 이제는 국회에서 해 나가고 싶습니다. 혹시 전화번호 뒷자리가 1119는 아니시죠? 1199입니다. 이야, 그냥 한번 더 줘봤는데. 예. 와. 이야. 소방관들이 거의 0119 아.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아니 저는 의원님의 예. 이런 포부와 이런 예. 생각과 이런 열정 이런 거를 알아봐 주신 네네. 의정부시 갑? 예. 아우 그 분들이 네.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제가 의정부 출신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의정부 여기 졸업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뽑지 않으셨잖아요. 아유 그렇죠. 어쨌든 그분들이 계시다가 제 마지막에. 어떤 고향 분들이십니다. 아, 저도 이상하게 숟가락을 한번 얹으시네. 작년에 소방이라는 행사를 제가 잘해봤습니다. 예. 저희 가족 중에 소방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자리였네요. 자, 그 보니까 또 제가 그 소방이라는 행사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보면 소방관들이 몸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달력을 만드시던데. 몸짱 달력. 예, 그 달력 이번에 특별한 거 만드셨죠? 보통 몸짱 예. 달력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예. 제가 참여한 달력은 이 옷을 입고 찍은 아, 그래요? 달력이었거든요. 아, 나는 이제 벗고 이렇게 찍은 거 많이 예. 봤는데. 저도 벗고 찍은 달력이 좀 더 멋있긴 한데 예. 예. 입고 찍은 사진들은 예. 뭐 각 분야별로 아. 저는 항공대원으로서 헬기와 함께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예. 수익금을 몸짱 소방관들 역시 화상재단, 예. 화상 환자를 좀 돕는 재단에 기부하고 있고 음. 저 역시 이제 화상 어린이 환자들을 돕는 네. 재단에 그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이런 활동들도 이어왔습니다. 네. 자, 뭐 지금 뭐 해오신 일도 그렇고 또 앞으로 하실 일도 그렇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안전 지킴으로써 더 많이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지킴이. 예. 예, 그 희망 역할을. 119. 예. 희망 119라고 아까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희망 지킴이도 돼 주십사 하는 그런 감사합니다.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오늘 유난히 한 쌍의 고슴도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고슴도? 따갑다고요. 따가워요. 손끝이 따갑다고요. 예. 자, 봄에 유난히 많은 법적 분쟁이 있습니까? 제가 들리는 소문에는 네. 요즘에 법태랑에
궁금할 법하지 코너에서 네. 생활 속 분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음.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니까 음. 분쟁이 많이 줄었다. 아.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요? 아, 이렇게 유익한 방송이 다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이 지금 데모한다 그래요. 예, 아무튼 재미있어서 저희도 네. 이 방송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유익하잖아요. 예, 방송은 재미있는데 뭔가가 남아야 되는데 딱 저희 방송이 그렇다는 건 제가 MC라서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튼 자 오늘 궁금할 법하지 보니까 인테리어 이제 분쟁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집안 꾸미는데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왜 집에 오래 있다 보면 맞아요. 집안 분위기가 좀 내 네. 분위기를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해외 여행 간다든지 예전에 다른 곳에 썼던 돈을 그렇죠. 집에다 좀 쏟는 경향이 있는데 그 특히 이제 쇼핑업체 분석을 보니까 네. 집콕 트렌드라는 것 때문에 뭐 인테리어 가전 소비 심리가 아주 크다라는 분석들이 뭐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네네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좀 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예전과 다르게 그 코로나 시대 영향으로 그냥 뭐 개성 있다든지 뭐 편리한 이런 인테리어, 예쁜 인테리어만 찾는 게 아니고요. 이걸 넘어서서 삶의 질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것에 좀 주목을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습니까, 신변도? 저는 솔직히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는데 네. 저희 남편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바뀌었네요. 네,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바닥이라든지 이런 거 모두 뭐 하여튼 관심이 많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라도 관심이 나요. 전 팀장은요? 저도 이제 사실은 새 집으로 좀 이사를 했거든요. 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랑 이 인테리어 때문에 집안 내부에서 분쟁이 좀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요? 하지 말자는 쪽인가요? 아니 뭐 어쨌든 취향도 다르고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가족도 이러니 이게 그렇죠. 분쟁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 근데 같아요. 전 팀장은 네. 왜 그래요? 나보다 결혼 생활 오래 하지 않았어요? 왜요? 뭐가 왜 그래요? 아내한테 맡기면 되지 뭘 본인이 이렇게 신경을 써요. 아, 이게 되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네,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인테리어 때문에 분쟁 많죠. 네, 인테리어 때문에 법적 분쟁이 어. 굉장히 많아요. 인테리어가 이제 소액일 경우에는 또 뭐 계약서를 철저하게 쓰지를 않고 일단 말로 해서 맡기고 그리고 또 뭐 모르는 분야니까 뭐 믿고 맡기는 부분도 있고 예. 그 계약서를 읽어봐도 뭐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게 제대로 돼 있겠지 믿고 예. 또 계약할 땐 서로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분쟁이 끊임없습니다. 예. 그리고 인테리어라는 게 한 사람이 쭉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공정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관적으로 되지 않아서 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죠. 제가 이번에 예. 이제 예. 저희가 직접 했거든요. 예. 업자분들 직접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연결해서 했는데 아, 다 직접 공을 들이셨거나 예, 팔고. 그래서 이게 아이고. 날짜가 정확히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날 예를 들어서 뭐 도배를 해야 다음 날 뭐 그렇죠. 조명을 하고 도배 안 하고 거기다 먼저 네. 딴 걸 달아버리면 도배 어떻게 해? 근데 다 떼야지. 갑자기 예. 그날 됐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 이게 순서가 엉키면서 막 난리가 나서 아유. 진짜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네. 너무 힘들었어요. 예. 이게 이제 새 아파트더라도 사실은 내가 좀 욕심이 나서 인테리어를 더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누가 살던 데를 가게 되면 이제 필수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사연 연기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네. 예, 출발합니다. 내 삼아 이 집을 헐값에 주고 샀다 아이가. 아이고, 내보다 10살 어리신 연하 남편님, 집이 너무 낡아서 이거 싹 다 고쳐야 들어갈 상황인데 뭐 이런 걸 뭐하러 샀노? 응? 아따, 니는 진짜 집을 볼 줄 모르는 기다. 이게 잘만 꾸며놓으면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 이거 봐라, 숲세권 아이가 숲세권. 그리고 이거 곧 재개발된다 카더라. 진짜가? 어. 재개발? 그래. 재개발이 언제 될까요? 남편님? 예, 아이 그게 뭐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 우리가 뭐 살아 생선되지 않겠나? 이게 호랑 맑고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하고 자빠졌네. 니 내보다 10살 어리다고 니 생각만 하고 일을 저지른 거 아니가? 아이, 응? 자기야. 네 팔뚝을 봐봐라. 내보다 훨씬 오래 살고도 남는데 이 자기가. 야, 걱정 말고. 뭐 그리고 이게 뭐 울기가 다 애들한테 남기려고 산 거지 뭐.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자식들 뭐가 이쁘다고. 뭐 이 낡은 집, 이거 어떡해? 근데 장호가 중요하다 하는데, 업자는 제대로 불렀어? 이봐라. 내가 여러 인테리어 업체 견적 받아가 태랑 창호 업체로 딱 내가 결정했다 아이가. 왠지
믿음 가는 이름 아이가? 태랑창호. 태랑이? 아, 태랑이? 아, 모르겠더만. 꼭 잘해야 된다잉. 각장을 붙들어 매라 카이. 네, 완벽하게 알구만. 네가 공사하나 잘난 척은 사고만 쳤다면 여보, 내 손에 죽는데. 아따, 그럴 일은 없겠다. 40대 현욱 씨, 나중에 재개발된다는 얘기에 영혼을 끌어모아 40년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요. 부엌, 화장실, 창호 등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입주하기로 결정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나, 오셨어요. 저희는 베테랑만 모여 공사한다는 바로 그 태랑 창호입니다. 아이고, 베테랑이고 나발이고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집이 오래돼가 바람이 억수로 들어오니까 차재를 잘 쓸 낀데 여보, 니 가서 좀 살펴봐. 뭐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까 창호 하나 못 하겠나? 저 앞동도 했다는데 내가 한번 봤다 아이가. 대표님요,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어머머,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 정말 처음이야. 날 봐봐요. 반듯한 외모. 저처럼 창호도 매끄럽게 나올 겁니다. 근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어머 실수하시네. 여보야, 아이콘만 뭐 생긴 거 잘 모르겠지만 어때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어머, 어디 가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랍니다. 그 앞동 창호와 똑같은 걸로 다시 바꿨지요. 그럼요. 잠시 착오가 있었어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앞서 잘해놓은 집 전적이 있다 보니 그저 믿고 공사를 맡겼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사가 끝나자 방에 쾌쾌한 냄새가 나고 창이 기울고 곳곳에 하자가 수두룩하게 발생합니다. 엄마야, 이게 무슨 창이 이런 창이다 이너. 이 봐라. 창이 왜 이리 삐뚤하지? 잠깐만 좀 볼까? 조금 삐뚤긴 했는데 요거 혹시 트렌드 아닐까? 트렌드. 트렌드? 이 미친나. 엄마야, 여기저기 긁히고 난리 개난리다. 이것도 뭔 냄새고? 이 곰팡이 냄새가 이거 뭐고 이거? 곰팡이가 여기 왜 피었지? 10살 어리신 남편님, 앞집에서 했던 그 창호 맞는 거야? 내가 난리 쳐가 똑같은 걸로 바꿨다 안 카나? 이보소, 그거랑 똑같은 거 맞지? 맞지? 굿모닝, 고객님. 정말 잘 끝난 것 같죠? 제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입니다. 작품 좋아하시네. 집 비뚤어져가 문이 안 닫힌대. 빅은 다 긁히고 곰팡이까지. 니 사기꾼이지? 어머, 사기꾼?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정말 처음이야, 처음. 저 곰팡이는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지금 뭐라 합니까? 내 사마 곰팡이는 본 적이 없어. 당장 이 하자 처리해 놓이소. 아니, 알겠어? 이건 하자가 아니라니까 그러시네. 자, 알았어. 좋아. 그렇게 보수 원하신다면 추가 비용 내세요. 안 그럼 난 못해. 추가 비용이라 거라거라. 추가 한 맞아 볼래? 야? 그건 이 남자가 여자가. 우리 이 시간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무튼 연상 연하 커플, 남편이 매우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10살 연하네요. 네. 능력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보면 볼수록. 아주 상상만 해도 좋네요. 어디 가서 이런 10살 연하 남편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 이 남편이 사고를 쳤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네. 이게 사실 남편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단 하나 잘못이 있다면은 좋은 업체를 고르는 눈이 없었다. 보통 새 집 들어갈 때도 온 사방에 보수하자 스티커가 붙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소비자원에 네. 3년간 최근 그 접수된 소비 피해를 보니까 인테리어 피해 사례가 무려 1,200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부실 시공이 33.7%로 1위를 차지했고, 문제. 이어서 계약에 따른 공사 불이행, 그다음에 견적과 다른 계약 비용, 인테리어 업체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내용에서 보면 압동 공사를 보니까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압동 공사를 했던 그 업체를 선택을 했어요. 그 업체가 태랑창호입니다. 그래서 밀어붙였는데, 누가 봐도 하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경우?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는 이 하자라는 것이 양측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거든요. 약간 이게 주관적인 거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나 노후화된 집을 인테리어 할 네. 경우에는 이 집 자체에 원래 하자가 노후화된 있는 거지. 하자다라고 하고 첨예하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은 결국은 뭐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뭐 소송으로 가는 동안에 뭐 아예 이 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네네. 불편함이 예. 굉장히 크게 됩니다. 야, 하자. 네. 아, 이거 좀 제대로 좀 하자, 진짜. 그러니까요. 예. 아 근데 이거 할 때 네. 보면 공사 계약서 같은 거 쓰거든요. 쓰죠. 그 앞집과 같이 해달라. 네. 구두로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구두로 계약하는 거 혹시 효력이 있나요? 구두로 계약을 해도 네.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근데 그 구두로 했으면 뭐 증거가 없잖아. 뭐 녹음을 맞습니다. 했어, 그것 뭘 했어. 때문입니다. 이 구두를 계약하는 것은 100% 효력은 인정이 되는데 네. 우리 법원에 가서 구두를 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네. 증명하지 못한 사실은 없는 사실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구두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거기다 대놓고 아,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공사 금액, 그리고 공사 기간, 그리고 공사 내용, 그리고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좀 넣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지급할 건지 이런 시기도 좀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도면이라든지 내역서라든지 그리고 사진 등 이런 게 있다면 좀 첨부를 해서 앞집 창호 사진을 찍었던 거를 첨부해서 똑같이 해주기로 했는데 다르지 않느냐 증명하기가 너무 쉬워지죠. 그렇지. 네. 그 하자 보수 내용은 꼭 넣어야겠네요. 그러네. 근데 좀 이 법태랑 우리 제작진한테 화가 나는 건 제가 하기 전에 이 내용 했으면 제가 좀 더 잘했을 텐데 왜 다 하고 나니까 이런 걸 주제를 잡았는지 되게 의도예요. 저 열받게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한 거예요, 일부러. 예. 아니 뭐 전 팀장은 뭐 알아서 잘 하셨을 테니까. 잘 빅데이터인데 뭐 빅데이터. 예. 아니 근데 아까 요 마지막 내용이 이거예요. 네.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거 고쳐놔라. 그랬더니 업자 측이 이제 추가적으로 보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용을 또 내라.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안 가잖아요. 이 업체에 맡길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경우에 업체도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고 업체를 바꾼 다음에 다른 업체에 또 의뢰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정말 인테리어 하자는 정말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이 업자한테 맡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업자한테 나중에 돈을 청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업체를 부를 경우에 해결이 다 안 됐는데 아직. 네, 그렇죠. 이 일이 아직 끝나지가 않고 네. 각자의 이 견적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되고요. 법원에 가서 감정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근데 이거를- 이미 다 고쳐놨어. 음, 그럼 고치기 전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사진이라든지 현장 감정이 안 되니까 감정을 받는데 예. 감정을 받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네. 지불했던 예. 전 공사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감정을 통해서 나온 비용 통해서만 예.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업체를 일단은 잘 선정해야 될 것 같고 계약서 꼼꼼히 쓰는 게 네.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최선책이네요. 네, 그리고 이 소액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네네. 이 1,500만 원 이하의 소액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네. 이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500만 반드시 원. 등록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네. 뭐 가능하면 등록업체에다가 의뢰하시던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싶어서 의뢰를 하시던지 세 곳 이상 견적서를 받아보시면서 그 가격을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래도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하자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신다면은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이런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네.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보험에서 이거를 처리를 해주니까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굳이 어렵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하면 요즘에는 아예 서로 부릅시다 이러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해결할 때 서로 주장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네. 보험을 딱 가입하면은 보험업체 나와서 딱 나와서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얼마를 주고 뭐 예.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그렇죠. 신속하게 해결할 예.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소송을 하게 되면 아까 신변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절차 자체가 좀 복잡하고 또 기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까다로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우선 하자가 발생한 현재 상태를 아주 증거로서 철저하게 남겨놓으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물이 샌다. 그럼 물이 새는 동영상을 아예 찍어주시는 거라든지.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그리고 하자 보수하기 이전에 대한 모든 그 뭐 증거 자료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원래 어떻게 공사를 의뢰했는지 네. 그 의뢰한 내역서라든지 이런 걸 모두 철저하게 준비해 두시고 네네. 그리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모든
사진 다 찍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나중에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고 정신까지 맑아지는 따끈따끈한 법안들부터 생활 속 법적 분쟁 해결법까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참 보람차게 전달해 드렸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하고 나서 사실 이렇게 뿌듯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법태량 대단한 것 같고요. 예, 예. 여기서 이제 다뤘던 사안들 제가 내용만 조금씩 바꿔서 책을 한 권 지금 준비할까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 공동저자죠? 아니, 제 걸로. 아, 그래요? 저 아니, 나는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좀 내용을 싹 바꿀 거예요. 제가 꼼꼼하게 검수해가지고 우리 사례인데 본인의 사례라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두 분 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네. 외모에 되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네. 두 분 다 네. 왜 알이 없는 안경을 쓰고 다니시냐고 작가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외모에 신경 안 쓰니까 그래요. 예. 조금이라도 가려야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심지어 눈이 양쪽 다 2.0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나보다 요거를 훨씬 좋은 한 0.8 요걸 정도밖에 벗으면 안 돼요. 전문가 이미지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요. 아, 한번 벗어보세요. 한번 보실래요? 아, 약간 나도 벗지 말아야지. 예. 자, 아무튼 대단하시다. 오늘도, 예, 나도 오늘도 더 유쾌하게 해야지. 예. 더 재밌게 연기해야지. 안경 끼고 올 거예요? 아니야, 나 유쾌하게 연기. 나 뭐 하지? 예. 궁리할게요. 안경 우리 몫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탁 끼면 안 돼요. 네. 예. 자, 오늘도 아주 즐거운 분위기로 하지만 알차게 전해드릴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젊게 또 건강하게 살려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이 몸만 건강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겠죠. 우리의 삶, 생활 자체가 젊어지고 보람차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인 법 지식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삶의 기본이 되는 법 보따리를 하나는 들고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대랑!